XRP의 가치 중년 세대를 위한 금융혁명의 심층 통찰. 중년의 시기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시기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맡은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정적 안정과 노후 준비는 이 시기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격변을 겪으며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자산 가치의 취약함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단순히 저축과 부동산, 주식으로만 미래를 대비하기에는 불안이 큽니다. 새로운 대안, 새로운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입니다. 많은 중년 세대가 암호화폐를 투기성 자산 혹은 젊은 세대의 모험 정도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문적 연구와 글로벌 금융 논의에서는 블록체인을 미래 금융의 새로운 인프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XRP는 단순한 코인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독특한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XRP의 역사와 비전. 리플랩스 리펄 레브즈는 암호화폐의 철학을 단순히 탈중앙화된 자유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 금융기관이 당면한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국제 송금은 여전히 비효율적입니다. 송금 비용은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중개기관이 다단계로 개입합니다. 세계은행 월드 뱅크 통계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으로의 평균 송금 수수료는 6.5%에 달하며 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10%를 넘습니다. 경제학자 락인과 샤르마 2018는 국제 송금 비용의 절감은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빈곤 감소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직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XRP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리플랩스는 XRP를 브리지 통화 브리지 커런시로 설계하여 달러에서 원화를 거쳐 필리핀 페소로 바꾸는 과정에서 여러 은행과 중개기관을 거치는 대신 달러 XRP 페소로 단순화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송금 속도를 수일에서 수초로 단축시키고 수수료를 거의 0에 가깝게 낮출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의 차별성.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철학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작업증명 파우 시스템은 막대한 전력 소모와 느린 처리 속도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새로운 분산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열었지만 역시 확장성과 수수료 문제로 비판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XRP는 합의 알고리즘 컨센서스 애거리즘을 채택하여 빠른 속도와 낮은 비용을 달성했습니다. 거래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35초에 불과하며 초당 1,500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차움은 강연에서 XRP의 합의 모델은 금융기관이 실제 요구하는 안정성과 속도를 충족시킨 최초의 암호화폐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비트코인이 혁명의 상징이라면 XRP는 제도권 금융을 설득할 수 있는 실용적 모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술 논문과 저명 저술 속 XRP. XRP는 학문적 연구와 저명 저술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국제금융저널 저널 오브 인터내셔널 에코노믹스의 2020년 논문에서는 XRP를 비롯한 스테이블 자산과 브리지 통화의 역할을 분석하며 XRP는 기존 외환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을 줄이는 잠재력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도널드 탭스콧의 블록체인 혁명은 리플과 XRP를 금융기관이 가장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블록체인 응용으로 소개했습니다. 옥스퍼드 경제학자 나이젤 더피는 XRP를 두고 탈중앙화 철학과 중앙화된 금융의 요구가 만나는 접점이라 분석했습니다. MIT 미디어랩 강연에서 마이클 케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왜 은행을 거쳐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XRP는 은행이 당장 어떤 도구를 원하고 있는가? 라는 해답을 던졌다. 글로벌 금융 적용과 실제 사례. XRP의 가치는 단순한 이론에 머물지 않습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는 리플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으며 산탄데르 은행은 리플 기반 결제 시스템을 실제 도입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XRP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서에서도 XRP를 언급하며 디지털 자산이 국제 결제와 송금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송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XRP의 실질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법적 논쟁과 제도권 진입. 가장 큰 논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이었습니다. SEC는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2023년 판결에서 법원은 XRP가 일반 거래소에서 거래될 경우 증권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리플의 승리가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제도권 편입의 문을 여는 사건이었습니다. 법학자 캐슬린 롱은 이를 디지털 자산이 합법적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단추라 평가했습니다. 이는 중년 세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금융 질서가 이미 변하고 있고 제도권은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와 중년 세대의 적용. 중년 세대가 XRP를 바라볼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변동성입니다. XRP는 실제로 극심한 가격 변동을 겪었고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혁신 자산의 숙명입니다. 존 페퍼는 혁신적 자산은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중년 세대의 전략은 전 재산을 걸지 않는 것, 그리고 분산 투자입니다. XRP는 노후 자산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미래 금융 문명의 옵션을 담보하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5% 이내에서 XRP 같은 혁신 자산에 배분하는 것은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기회를 잡는 균형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적 사회적 의미. XRP는 단순히 투자 수단이 아니라 화폐와 신뢰의 본질을 묻는 도구입니다. 하이에크는 화폐가 독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XRP는 중앙은행의 독점적 권위와 블록체인의 자유 사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XRP는 금융 불평등을 완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송금 수수료 절감은 개발도상국 가족들에게 생계의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줍니다. 이는 곧 블록체인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년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 중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시기입니다. XRP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자산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금융 문명의 변화 속에서 내 삶과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을 겪으며 배웠습니다. 전통 금융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으며 기술 혁신을 외면하면 기회를 잃는다는 것을 XRP는 이 두 가지 교훈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위험과 기회가 함께 존재하지만 지혜롭게 접근하는 자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XRP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제도적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코인이 아니라 금융혁명의 중요한 축입니다. 학문적 연구, 저명 저술, 국제 강연 속에서 XRP는 기술적 가치, 경제적 잠재력,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년 세대에게 XRP는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지혜를 배우는 거울입니다. 균형 잡힌 안목으로 미